시니어 인생극장 첫사랑 정예편 1부 2부. 첫 번째 이야기 늦가을의 편지. 정희는 창가에 앉아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주황빛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칠순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그 나무는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희 자신처럼 말입니다. 우체부가 대문 앞에 멈춰 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편지를 보낸다고? 정희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아. 계단을 내려갈 때면 늘 난간을 꼭 잡아야 했습니다. 우편함을 열자 흰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일란을 보는 순간 정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영수라는 이름. 50년 만에 다시 보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에서 희미한 잉크 냄새가 풍겼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만년필을 쓰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정희 씨,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정희는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영수는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3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 조용히 지낸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서울에 있어서 명절에나 얼굴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 끝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요즘 자꾸 옛날 생각이 납니다. 특히 그 여름날의 약속이요. 혹시 정희 씨도 기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희는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여름날,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1973년 여름, 23세 정희와 25세 영수가 서울역 플랫폼에서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날을 말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영수는 부산으로 발령을 받았고 정희는 서울의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해야 했습니다. 장거리 연애라는 것이 지금처럼 쉽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 하려면 우체국까지 가야 했고 편지는 일주일이 걸려야 도착했습니다.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영수가 물었을 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영수는 떠났고 편지는 석 달 동안만 왔습니다. 그 후로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정희는 1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를 통해 영수가 부산에서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희의 세상은 그날 무너졌습니다. 이후 정희도 중매로 만난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남편 김철수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은 아니었지만 존중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낳아 키우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희는 다시 편지를 펼쳤습니다. 영수의 필체는 옛날보다 흐릿했지만 여전히 또박또박한 성격이 글씨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답장을 기다린다고 썼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도 좋으니 연락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큰아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다. 너희는? 저희도 먹었어요.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와라.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는 다시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각자의 삶을 살았던 두 사람. 이제 와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궁금했습니다. 영수는 왜 편지를 끊었던 걸까요? 정말 다른 여자를 만나 마음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정희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낡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지만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천천히 뚜껑을 열자 노란 편지지들이 나왔습니다. 영수가 보냈던 편지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정희 씨, 부산은 참 멉니다. 서울이 그립습니다. 아니, 정희 씨가 그립습니다. 젊은 날의 영수는 솔직했습니다.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편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 빨리 만나고 싶다는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편지는 달랐습니다. 글씨체가 흔들렸고 문장이 어딘가 다급했습니다. 정희 씨, 제가 곧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자신이 잘못한 게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이제 50년이 지나 영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편지 한 장을 들고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감나무 위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내일 답장을 써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정희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5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서울역 플랫폼, 기차 소리, 영수의 마지막 미소.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혹시 정희 씨도 기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영수의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기억하냐고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기억을 다시 꺼내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정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흐린 기억 속의 진실. 정희는 사흘 동안 고민했습니다. 편지는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지나칠 때마다 시선이 그리로 향했습니다. 답장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마음은 수십 번 오갔습니다. 목요일 오후 정희는 동네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떠는 시간이었습니다. 경로당에는 벌써 서너 명이 모여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정희 왔네. 이리 와서 앉아. 친구 순자가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순자는 정희와 같은 동네에서 50년을 산 오랜 친구였습니다. 서로의 인생을 훤히 아는 사이였습니다.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어? 순자가 차를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읽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게 누구야? 박영수라면. 혹시 그 영수? 응, 그 사람이야. 순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다른 친구들도 궁금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년 만에 편지를 보내다니. 대체 무슨 신보야? 나도 모르겠어. 그냥 옛날 생각이 난다고 하더라고. 순자는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정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너 답장 쓸 거야? 모르겠어. 어떻게 생각해? 순자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써야 할 것 같아. 궁금하지 않아?
왜 편지를 끊었는지, 왜 갑자기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는지. 평생 그게 궁금했잖아.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의문은 50년 동안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편지지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부터 막혔습니다. 뭐라고 시작해야 할까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1시간을 고민한 끝에 정희는 단순하게 쓰기로 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에 있는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영수 씨, 편지 잘 받았습니다. 저도 요즘 옛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여름날을 기억합니다. 왜 편지를 끊으셨나요?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였습니다. 내일 아침 우체국에 가서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꿈을 꾸었습니다. 서울역 플랫폼에 서 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23세 어린 정희였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고 조심스럽게 플랫폼 끝에 서 있었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영수가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희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영수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서서 기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꿈에서 깬 정희는 베개가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면서 운 모양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꾸는 그 꿈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주 꾸었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잊고 있었던 꿈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정희는 우체국에 갔습니다. 편지를 창구에 내밀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이게 옳은 선택일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직원이 편지를 받아 도장을 찍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혹시 주소가 잘못됐나? 혹시 편지가 분실됐나?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다시 흰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의 답장이었습니다. 정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아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정희 씨, 답장 감사합니다. 제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영수는 길게 설명했습니다. 50년 전 부산으로 내려간 직후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뇌졸중이었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런 일이었고 영수는 병원과 직장을 오가며 정신없이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도 과로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집안 형편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영수는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동생 둘은 아직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희 씨를 만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병원비 빚에 쪼들리고 매일 밤 야근을 했습니다. 정희 씨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끊었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영수는 혼자 견뎠던 것입니다. 정희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속사정을 털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회사 상사의 소개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가 돈이 많았습니다. 저는 비겁하게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변명일 뿐입니다. 정희 씨를 배신한 것은 사실입니다. 영수는 솔직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선택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가족을 살려야 했다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탓하지 않았고 가정을 잘 지켰습니다. 저는 그저 의무를 다하며 살았습니다. 편지 끝에 영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정희 씨, 50년 전의 일을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정희 씨를 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요. 정희는 편지를 무릎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정희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50년 동안 품었던 의문이 풀렸습니다. 영수는 마음이 변해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떠났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정희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밀려왔습니다. 그때 영수가 사실을 말해줬다면 어땠을까요? 정희도 함께 짐을 나눠질 수 있었을 텐데,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 와서 가정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답장을 써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써야 할까요? 용서한다고 써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나을까요? 저녁이 되어 작은 아들 준수가 들렀습니다. 일이 있어서 근처에 왔다며 얼굴을 비췄습니다. 어머니, 요즘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그런가. 준수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 일, 아이들 이야기. 정희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영수의 편지가 맴돌았습니다. 밤이 되어 혼자 남았을 때 정희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펜이 술술 나갔습니다. 쓰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정희는 한동안 답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영수의 진심이 느껴졌고 또 다른 한켠에서는 지금의 삶이 흔들릴까 두려웠습니다. 계속 편지를 써도 될까요? 세 번째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